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사무실 밖에 나와서 야, 좋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멀리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나요? 저 뒤에 보이시죠? 뭘 또 딩동댕이요? 대답을.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 하시니까 이 양옆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여기 서울에 위치한 국회로 왔죠. 네. 어디 저희가 서울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의도입니다. 여기 네, 바로. 저희가 지금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는데요. 행사차 방문을 했다가 여기서 또 우리 북출남 우리 팬분들이 생각이 네, 나서 네.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여기서 촬영도 섰습니다. 안 하고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또 우리가 또 국회에 또 들어왔어요. 맞아요. 아니, 저희는 일단 북출남하고 밖에 나오면 무조건 북출남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예, 이제 밖에서 이분을 만날 기회가 네. 별로 없거든요. 저요? 네, 그래요. 네. 항상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저의.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렇게 마실을 나왔는데 네. 사실 좀 날씨가 조금 흐릿해요. 나 이런 날씨가 좋아요. 아, 그렇죠.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이런 네, 네. 날씨죠. 제가 오늘 아주 잘생겼습니다. 대신 이제 흐리다 보니까 뒤에 국회의사당 건물이 이렇게 사람 선명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 건물이 너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구글에 국회의사당 검색하면은 잘 찍어놓은 사진 나오니까요. 북한 이제 분들이 구글을? 그러니까. 그 사진 검색하시고 북한 분들은 그 평양 평양, 북한 스마트폰 그 이름 뭐예요? 이름도 여명. 생각해요. 여명? 광명,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검색하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제 하지 마세요, 북출남. 나중에 내일은 중국 가시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네. 검색해 보시고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저희가 지금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다 하니까 아,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이 죽어서 묻힌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국회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행사날 아니면. 근데 김일성이가 죽고 그 김일성이 시신이 있는 그곳을 인민들에게 배려한답시고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네. 명절에 가끔 찾아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놀고 하는데 그만큼 크고 화려한 이곳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부터 사실 북한 네. 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그쵸? 있어요.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1인 김씨 일가 독재 체제였잖아요. 네. 사실상 권력이 이렇게 분산돼 있다, 네.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갈 것 모르죠. 같아요. 네. 사실상 뭐 지금도 다른 직책 다른 고위 관료들이 있다고 하지만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법 위에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일단. 하라 하면 하는 네. 거고, 그리고 사실상 북한에도 헌법이 있다지만 네. 그 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다면서요. 네. 네. 사실상 김정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을 안녕하세요, 비롯한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시도로 네. 하는 이렇게. 네. 네. 한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는 이게 북한이- 권력이 딱 나눠져 있죠. 그쵸? 하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의 하나님. 신으로 군림하니까 뭐 다른 권력자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근데 거죠. 대한민국도 봐요. 기독교 신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네. 그냥 이제 그 말씀을 받들 뿐이지 하나님이 너네 오늘 죽어라 살아라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한은 사람을 더, 죽이시진 않죠.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네. 독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시스템과 연결돼가지고 그걸 네. 통치 구조로 사용을 하니까 그렇죠. 문제죠. 네. 근데 한국을 비롯한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제가 소속 제가 정치인들. 지금 여러분 구동기가 된 느낌입니다. 왜요? 머리에서 지금 어려운 말 해가지고 아니 이거 정말 하나원에서 안 하고 배우셨어요? 있어요. 하나원이요? 하나원 하나원에서는 언제 민법 그거 국회 이런 거 배울 시간이 없고 네. 웨딩도 모르는 우리들이 뭐 언제 그걸 배우겠어. 일단은 그 초보적인 걸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복술남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는 해보셨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선거는 해봤죠. 근데 선거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선거를 와서.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선거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제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고, 네. 지방- 서울시장을 네. 뽑기도 하고, 네네. 양천구청장을 뽑기도 하고, 또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교육감을 뽑기도 하고, 네. 보면 이제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네.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그런데 네.
북한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네. 알고 뽑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면 뽑는데 네. 북한에는 내가 누굴 뽑은지도 모르고 뽑습니다. 아 그리고 선거의 자유도 있잖아요. 여기는 네. 안 하고 싶어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를 것 같아요. 그 지방, 그러니까 평양에서 살아본 사람들과 지방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또 다르지 않나요? 지방에서 똑같이 다 선거를 하나요? 북한에서는? 의무죠. 안 하면 의무예요? 감옥 가야 돼요. 아직 아. 이슬람이 잘 모르는구만요. 안 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그래, 그리고 찍는 사람도 딱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선택 여지란 게 없어요. 조선노동당 여기는 이제 선거철이 되면 네.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후보 10명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나는 이번에 선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뭐 양심적으로 합니다. 이런 선서를 다지고 막 바꿔 하면서 당신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막 이런 노래를 네. 막 부르면서 막 선거 활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고 오직 양천구청장으로 한진식이 뽑는다 하면 후보가 없어요. 딱 한진식이에요. 그런데 구호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렇게 하고 100% 100%다 나오는 찬성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지?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거니까. 하셨구나.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분단위원장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부터 아무개 동무 분단위원장으로 선거하는데 찬성하는 동무들 손 들어주세요. 반대가 찬성해요. 없습니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걸 왜 물어보지? 어차피 지들 맘대로 할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이런 생각 안 아니, 그 해보셨어요? 어차피 메뉴는 사주시는 분이 정할 건데 뭐 그런 거나 봤죠. 아니 그래도 거기서 이제 다른 거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요. 뭐 근데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는 다른 안 걸 하죠. 얘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자유가 사는 뭔지 거잖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런 걸 자유가 모른 채 뭔지 몰라요.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물어보고 선택을 하게끔 하잖아요. 심지어 이 반장 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반장 선거를 해요. 그 반에 반장을 뽑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 후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애들이 공약을 내세워요. 저도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네. 저희는 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학년부터 반장, 부반장을 뽑았어요. 네. 반장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제 했어요? 친구가 저를 반장 후보로 추천을 한 거예요. 이제 네. 또 친구의 네. 후보 추천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네. 한진식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네. 뭐 여자애도 한 명 있었던 네. 것 같고 3명 정도가 반장 후보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해야 돼요. 네, 공약이 뭐였어요? 소견 발표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애들한테 뭘 해주겠다 이걸 네.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제일 인기 많은 애들은 제가 반장이 되면은 햄버거 세트를 돌리겠습니다 하면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부장님. 그러면 또 다음 애들이 나와서 피자를 돌리겠습니다 하면은 또 우세해지는 거야. 근데 야, 저는 거기서 진짜. 여러분들 우리 반을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반으로 이끌겠습니다 라고 했죠. 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 같으면 안 싫어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2학년 8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차라리 피자죠, 햄버거죠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무슨 공약을 내세웠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그 반장 선거에 나갔을 때만 해도 뭐 피자를 사겠다, 햄버거를 사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진 않았어요. 네. 애들이 뭐, 아, 여러분, 뭐, 우리가 더 친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애들의 그 순수한 마음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뭐 그런 것들을 따라 네. 했겠죠. 그래서 근데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 그 투표를 하고 다 종이에 원하는 사람을 써서 네, 낸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하나씩 열어서 이제 오, 발표를 해요. 그럼 재밌겠다. 칠판에다가 누구 한 표 하면은 칠판에다 이렇게 네, 숫자를 네, 적는 네. 거예요. 제 이름이 한 표 한 표 나올 때마다 애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한진식 또 하나 열고 또 한진식 이럴 때마다 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이 넘는 애가 제 이름을 써가지고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턱 냈어요, 안 냈어요? 한턱 냈던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내야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제 소박하게 이제 햄버거 같은 통일되면- 거 이제 돌렸던 것 같아요. 통일되면 한진식이를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 없습니다. 찬성 있습니다.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이런 데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 권력의 평양시도- 감투를 쓰고 싶은 아니, 생각이 평양시 이제 없다는 거. 화목하게 만들어야죠. 네.
평양시를. 근데 우리 북한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처럼 암흑의 동물 분단위원장으로 선거하는데 찬성한 동물을 손들어 주세요. 손든단 말이에요. 반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들지는 못해. 그러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배워왔으니까 네.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됨으로 인해서 또 떨어진 애들이 있잖아요. 네. 떨어진 애들은 좀 속상해요. 또 어떤 여자애들은 울기도 해요. 반장하고 싶었는데 안 되면은. 근데 울고 나서는 이제 또 선생님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번 누구야?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학기에 또 반장을 새로 뽑을 거니까 그때 다시 도전해보자. 지금은 이제 새로 반장된 진식이를 잘 도와줘서 열심히 반장으로서 이렇게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박수 쳐주자. 이렇게 하면서 그럼 걔가 또 어떤지 위로를 알아요? 해주는 거예요. 지식이 비리를 먹는 거야, 그 다음. 맞아요. 그게 이제 성숙해지면은 제가 또 잘못한 거는 그 친구가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야, 한진식, 너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반장 뽑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너 그러면 애들이 너 다음에 반장으로 또 안 뽑아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이제 좋은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거고, 이게 애들 사이에서 교육이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구나. 한진식을 뽑았는데 제가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쟤를 반장으로 안 뽑고 다른 애 뽑으면 되겠구나. 네. 이런 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진씨, 근데 부출남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조심히 피자 돌려요. 한트네요. 알았죠? 북한에 최근에 있을 때 그 금성 1고등이면 되게 이제 외국도 나갔다 온 애들이고 정신적으로 깬 애들이거든요. 그 학급에서 어느 날 반장을 뽑았어. 학급 반장을. 그래서 뭐 정성일 동물을 학급 반장으로 뽑는데 의견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애들이 의견을 말한 거야. 네. 뭐 쟤는 뭐 자기밖에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반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야, 오늘 우리 학급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지 알아요? 어른들이. 아유, 걔네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네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자기 의사를 말썽을 당당히 표현한 애인데 다 찬성하는 데서 한두 명이 그렇게 하면 불순 문자를 보이는 거예요. 네, 북한이 그래요. 맞아요. 그럼 처음에 표주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그런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런 네. 분위기에서 이제 네. 사실상 의미 없는 행사로 선거를 치러 왔다가 이제 하나원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투표를 하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있어요. 투표 때 어떤 기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되게 저도 여기 와서 그 선택이라는 그게 내가 선택의 자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다가오잖아요. 그 선택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없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뭐 선거에 참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잘 적용되고 여기 선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됐고 선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놀랐어요. 막 선거 유세 막 하잖아요. 막 저를 뽑아주시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막 이런 방송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왜 하지? 막 이랬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 같은 데 가면 다 악수하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막, 가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잘 하면서 막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랬는데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됐고 선거 투표장에 갔는데 막 이렇게 그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서 이제 딱 그것도 그 보안이 있잖아요. 내가 찍은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네, 되는. 그게 또 되게 낯설었어. 보안 이런 것들이. 예, 북한은 참 싫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칸에 커튼으로 둘러싸인 데 들어가서 찍고 오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긴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커튼 같은 게 있는데. 북한에도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처럼 뭐 다 막힌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앞에 막고 옆은 다 뚫려져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도장을 찍긴 했어요. 봐봐요. 북한에서도? 아니요. 선거장에 거기 가면 선거표가 다 있어요. 선거표가 이미. 있어요. 최고인민의 대의원 그거를 갖고 어떻게 땡땡땡 하는 이렇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 쫙 서서 기다려요. 그러면 한 명 들어갈 때마다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선거표 한 장씩 줘요. 그 선거표를 들고 표실 안에 선거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총총총 걸어가면 저 앞에 가면 이렇게 그 선거탁에서 선거표를 받는 선거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럼 총총총총 걸어가면 그게 김부자 소상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 선거표 선거 반대하는 사람은 이걸 찍던가 들고 나와야 돼요.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투표표를 합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후보가 없으니까 이 한 명표밖에 없잖아요. 누가 거기서 찍고 나오는 용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봐봐. 그리고 또 앞에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지켜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이걸 찍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커튼 chen 뒤에 보이원이 본단 말이에요. 지켜봐요. 근데 나는 가서 김부사한테 인사를 하고 선거함에다 이걸 넣어야 돼요. 근데 누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넣지 않고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반대 표시는 결국 찍고 나가는 어. 것밖에 없는 그 거죠. 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그걸 찍는 순간 내 목도 찢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처럼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정된 사람들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당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한 사람들을 선출한 거잖아요. 근데 이 충실한 사람 내가 찢었다? 그거는 막 이렇게 반항인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저는 보면. 기억 남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인가? 네. 그거 할 때 그 김부자 그게 추천을 그러니까 그 김부자에 그걸 넣어야 돼요. 선거를 할 때 한 사람 돈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두 손으로 정중하게 넣어야 돼요. 김부자의 이름이 써 있는 투표용지를 받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 손으로 정중히 넣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얼마 넘게 살게 됐는지 아세요? 네. 저는 선거 무조건 참가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네. 무조건 참가해야 네. 되니까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선거가 온다는데 막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 보고 형사님 저 이거 선거 어디를 가야 돼요? 하니까 형사님이 너 그 사람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하나도 모르죠? 그럼 안 해도 돼. 이게 그래 이런 선거를 안 해도 돼라는 게 이제 네. 공무원이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떻게 검찰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네가 어느 사람을 선정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선정해서 가서 찍으면 되지 하니까 그래도 그 후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후보들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럼 일단 가봐라 해서 제가 정장을 입고 선거에는 한복을 입어요. 북한에서는 한복을 입고 가는데 차를 입고 왔구나. 여기 와서 한복이 없으니까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하잖아요. 그 선거를. 다행이네. 선거 날 전날 이제 한복 맞추러 안 가게. 돈이 없었으니까 돈 있었으면 한복을 맞췄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힐을 신고 막 갔단 말이에요. 선거장에 화장 진하게 하고 딱 갔는데 선거장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래. 아빠가 선거하는 오빠가 반바지 그래 탁 반바지에 치. 슬리퍼 신고 오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머,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 정신 상태가 아주 나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어머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선거하는 그렇게 거지? 판단을 했어. 내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그게 저 아니지. 사람들이 어.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나와 너무 다르니까. 세상에 그냥 선거장 입구를 이렇게 딱 봤는데 또 이게 칸 같은 데 들어가더라. 그래서 맞아요. 칸칸 이렇게 딱 프라이버시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선거표를 이제 정확히 이름 맞춰 찍으라고 맞아, 하는데 맞아. 진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요. 이사하는 데도 없고 소상화도 찾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초상화 있으면 더 이상.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지영 기자님이 그날 전날 한복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복 풀 세트를 입고 갔다 그러면은 당장 이제 KBS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한복 입고 간 한복을 여자도 입고 있어요. 나타났어. 북한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이상하게 자기를 보더래. 홍편이지 했는데 이렇게 한복까지 차려입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선거하는 날엔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 인사가 될 뻔했는데 뭐 지금도 다음번 선거에는 한복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생겼다는 게 처음 온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는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어요. 예. 저는 선택의 자유를 또 누렸던 것도 있어요. 오기로. 네. 이렇게 북한에서는 선거를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됐잖아요. 심지어는 아침에 선거를 하고 출근했던 기억도 있었나? 네. 아니 그렇죠. 그날 쉬었던가? 무조건 아니요. 선거 날엔 쉬는데 집체적으로 회사에서 반나절을 나가서 해야 돼. 네, 집체로 이제 다 막 거의 출근 나 같았던 거 같아요. 단체로 우르르 가서 예, 하는 거죠. 공장 입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오후엔 출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선거는 자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저는 선거에 안 참가했었어요. 그동안은. 왜?
나는 내가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안 하고 싶어. 이래서 맞아요. 몇 년은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는 선거에 참가하는 것도 나의 권리구나. 권리를 더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권리를 찾아서 선거에 참여했죠. 결국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선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북한도 그래요. 거니까요. 제대로 안 돼서 그러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실제로 인민이 주인된 위에서 이미 나라. 정한 사람을 뽑는 거고 네. 이제 흔히 선거를 이제 민주주의의 꽃과 같다고 하거든요. 꽃.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제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탈북민들도 이런 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탈북민들도 똑같이 북한을 떠나온 분들도 똑같이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살고 계시다는 거를 우리 북한 주민들께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민들이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이 우리가 선택한 대표자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선택, 이런 권리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속히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주어지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국회의사당을 마저 좀 구경을 네. 하고 돌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퇴근.